네, 안녕하세요. 김을 작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 소진한 삶이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줘야 하는 직업군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항상 그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고 넘치는 그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쉽사리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혹은 상담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직업인으로서 요구뿐만 아니라 어, 마치 성직자처럼 어떤 자기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의식 또한 아주 높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소진 죄송합니다. 소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 외에도 어떤 직업군들이 있을까요? 경찰도 그렇겠고 또 군인도 그렇겠고 교사도 그렇겠지요. 또뭐 많은 그 의료직 종사자들도 아마 그런 직업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인간관계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충전하고 에너지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관계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관계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에너지를 낭비하고 혹은 소진해야 되는 관계들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제가 그 요즘 어, 이 지역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집단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약 8회 정도의 집단 상담을 박미경 교수님, 온광대학교 박미경 교수님과 이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울고 웃고 또 떠들고 수다 떨면서 또 이게 많은 그 마음속에 응어려진 것들이 좀 토해내지는 이런 효과들을 거두었는데요. 어,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어, 그 이타적인 삶을 목표로 사는 것이 좋겠지만 그의 기반은 자기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기적인 사람만이 이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타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자신을 소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지요. 어, 이번 주에는 그 우리가 그 마음속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마 시절부터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는 습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어, 그것은 또 다른 습관을 통해서 대체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의 뇌구조 중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기억력, 사고력, 추리, 계획, 운동, 감정, 문제 해결 등등 상당히 고등 정신 작용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기관들, 뇌의 다른 기관들에서 또 신체 여러 영역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를 조종하고 어, 행동을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요. 음, 이제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이렇게 발동되지 않는 경우 어떤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조절하고 이 통제한 역할을 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지연되거나 혹은 그 정보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런 경향을 ADHD,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라고 우리가 이게 표현을 하지요. 음, 근데 이제 비단 이런 문제는 그 아이들의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그 전두엽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게 왜곡되거나 그것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그 갈등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목이 간질간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말이 좀 어눌해지고 어색해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우리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전두엽에서의 정보 전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전두엽에서 정보를 종합하고 이제 어떤 전달한 체계가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소위 우리 이쪽에 해마라고 하는 지점으로 전달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우리가 그 초기에 또 살아왔던 삶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처럼 한 50년을 살아온 사람은 50년 동안 고착된 어떤 지식의 전달 체계, 뇌의 정보의 전달 체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형태로 건강한 형태로 형성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곡돼 있는 어떤 정보의 전달 체계를 이제는 바로 잡아서 바로 새로운 전달 체계, 긍정적인 전달 체계로 이 바꾸어주는 이런 길놓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 머리 앞에서 전두엽에서부터 해마까지 우리가 뭐 광 케이블 깔면 좋겠지만 이 케이블이 깔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러면 큰일이 나죠. 구멍을 뚫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길을 내면 되는데 이 고착화된 길들이 있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들을 내는 게 상당히 힘들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습관이나 버릇이라고 하는 형태로 고착화된 어떤 형태의 길들이 우리 뇌 속에는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꾸는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꿔야 될까요? 어, 소위 말해서 우리 전도엽을 통해서 해마로 이 전해지는 정보 전달 체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습관회로라고 합니다. 습관회로. 어,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의식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자신을 바꾼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것, 귀찮은 것과 익숙해지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령 뭐 크리스찬이라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간다거나 불자라고 한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예불을 드린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어, 내가 아주 싫어하는 음식이지만 내 몸에 좋은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는다든가 뭐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즐긴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 혹은 내가 어떤 특정 음료에 중독되어 있는 것부터 좀 끊어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의식적인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처음엔 더디고 뚫려 있지 않던 어떤 회로가 그 서서히 길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통해서 신경 전달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신경 정보를 전달하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 좁은 길에서 길이 넓어지고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차량 소통이 원활할 정도 길이 매끈하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정보 전달 체계도 훨씬 수월해지고 또 우리의 불편함을 주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혹은 그 언어를 반복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빠르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이 습관 회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습관 회로가 형성이 되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6개월 정도 반복하게 되면 이 습관 회로가 이제 처음엔 느슨하게
비포장 도로였다고 하면 이제는 이 시멘트 포장 도로, 아스팔트 포장 도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경이 둘러싸온 신경이 점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신경 자체가 변해서 1년 정도 지나면 변해서 반영구적인 회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3개월 정도는 진행해야지 우리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6개월 정도 되게 되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그리고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것이 영구적인 어떤 습관의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불만족스럽거나 혹은 고통스럽거나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내가 불편한 행동을 해보거나 과거의 나와 다른 행동을 해보거나 사고를 해보거나 어떤 언어 사용을 해보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자신을 바꿔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더디고 느린 편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뭐 1년 이런 단위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새벽 4시에 일어나는 훈련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새벽 4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는 저녁형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늘 일어나는 것을 버거워했던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뭐 깨우지 않으면 12시 넘도록 잠을 잤던 사람인데 이런 습관회로의 변화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아침형으로 바뀌게 돼요. 아침형으로 바뀌게 되고 밤늦게 빨리 잠들게 되고 근데 뭐 늦게 잠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한 5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마음이 편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안과 초조, 고통으로부터 조금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소진하고 방전된 일도 점차 줄어들게 된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신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겠죠.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내가 새로운 습관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 뇌 속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점차 길은 안정적인 노면 상태가 유지되게 되고 길은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아주 상당히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준다고 하는 얘기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그 새로운 길이 여러분의 삶을 보다 충전하고 또 밝고 행복하게 비추는 어떤 탄탄대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